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나우의 김선환입니다. 베트남 나우는 작년 11월 개설 이후 지금까지 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병행해 앞으로는 현재 진출에 성공을 거뒀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순서로 배타적인 베트남 유통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식품 한류를 견인하는 한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해 보셨거나 현재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가장 친숙한 한국 매장을 손꼽으라면 K마켓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지난 10여 년 만에 수도 하노이,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 등 베트남 전역에 11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알찬 중형 식품 유통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 상황에서 대중교통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마켓의 창업자인 고상구 회장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 회장은 하노이 한인회장, 베트남 한인총연합회 회장, 한상대회장 등을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저희 베트남 나라에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베트남 나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K마켓이 한국을 대표하는 중형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요. 간단히 K마켓의 연력 등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K마켓은 사실은 뭐 그 전에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베트남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엔 뭐 다른 사업을 유통 사업을 했고요, 백화점 사업을 했고. 그다음 사실 K마트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K마트, 그 당시에는 K마켓이 아니고 K마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노이 중형 거리에서 점포를 오픈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현재 약 한 15년째 됩니다. 15년째 됐는데 지금 한 113개의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뭐 매장의 그 또 개점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베트남에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도 진출해 영업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공룡기업들보다 단기간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요? 사실 우리 K마켓은 일반 그 CBS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대형 유통 매장과 조금 다른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소비자 접근성은 편의점과 거의 비슷하게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저희 K마켓을 위치하고 있고, 또는 제품 구성에서는 대형마트에 가야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재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K마켓에 구비를 함으로 인해서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중간 컨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K마켓은 사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뭐 아파트 단지에 한 1000개 혹은 뭐부터 한 10,000세대가 정도, 1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입주해 있는 이런 밀집 단지에 주로 이제 K마켓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비자 접근도 중요하고, 또 대형 유통 매장으로 가는 고객을 길목에서 차단하는 역할도 있고, 또는 일반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신선 야채, 청육, 정가를 다양한 식재료를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K마켓이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좀 이제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고, 또는 이제 베트남이 점점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 진행되는 속에서 이런 대형 아파트들, 아파트 문화가 밀집 주거 문화가 이제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K마켓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노사 문제인 것을 아는데요. 노사업 측면에서는 K마켓이 가장 모범적인 기업 중에 하나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되셨는지요? 사실은 저희 이제 K마켓은 슬로건이 겁니다. K마켓의 슬로건 이하원, 우리는 하나다. 이래서 모든 이제 우리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우리 K마켓의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팀워크를 발휘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하원이라는 이 구호는요, 제가 2014년도에 화재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물류센터가 큰 화재를 이제 겪으면서 이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끝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특유의 위기 때 뭉치는 힘이 강합니다. 이 위기 때 뭉치는 강한 힘을 한번 우리 회사의 에너지로 모아보자 그래서 그때 이하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시 재개해서 다시 K마켓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나서 만든 게 이하원입니다.
이런 이제 이하원이라는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 인해서 우리 K마켓이 정말로 한 2년도 안 돼서 다시 재건해서 다 성장하는 기업으로 또 발전시켜 나왔고, 또 저희 K마켓의 이제 자랑이라면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매년 개최되는 이 워크숍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물론 우리 전 가족들의 단합과 화합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 혁신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혁신 전략,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실은 우리 K마켓의 매장의 문제점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매장에 일하는 직원이 가장 잘 알죠. 또 우리 물류센터의 문제점은 누가 잘 알겠습니까? 물류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그곳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문제점을 돌출해내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조차 이 우리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가 위에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지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과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기업 문화가 바로 우리 K마켓의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회장님께서는 1동보다는 1, 2를 지향하자는 캐치프레이즈와 또 다른 회사에서는 좀 보기 드문 여러 인센티브 등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인센티브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K마켓은 비전이 그렇습니다. 1등이 아닌 인류기업. 저희 K마켓에 오면요, 어떤 회사의 구호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딱 하나 회사 입구에 들어온 입구에 1등이 아닌 인류기업입니다. 1등 기업은 기존 파여진 짠 속에서, 짜여진 이 룰 속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1등 기업이지만, 인류기업은 내가 만드는 것은 시작이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 남들이 흉내내지 못했던 것, 남들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기업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류기업의 정신이죠. K마켓의 이제 경영 전략에 보면요, 프리미엄화, 또 차별화, 현지화입니다. 이거 우리 그렇죠. 말씀이죠. 항상 프리미엄화, 우리 매장 항상 다른 매장보다 고급스럽게 관리해서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리고 차별화, 뭔가 다른 매장에 없는 것이 우리 매장에 있다. 이런 차별화. 그리고 현지화, 이거 우리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은 베트남 시장 속에서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다점포 전략도 사실은 현지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3대 우리 경영 전략을 가지고 K마켓이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 인센티브 제도 이런 거는 굳이 인센티브가 얼마다 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역량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죠. 직원들이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능력에 맞게끔 대우를 해주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업에 기여한 직원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또 혜택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기식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해서 최우수상 되는 애들은 한국에 일주일간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통 매장도 견학하고 또는 이제 개인 여행도 병행해서 이런 이제 시상과 포상이 따라가고 팀별로 팀에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K마켓은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동참하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히 유통시장은 외국 기업이 생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K마켓이 한국 중형기업으로서는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됐는지요? 사실 이제 K마켓이 100대 브랜드가 선정된 건요. 네. 우리 K마켓이 있는 입지는 보면은 항상 이렇게 고급 주택가라든가 또는 이 중상류층 이상 사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K마켓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베트남에 잘 사시는 분들 또는 높으신 분들도 다 거기에 다 사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K마켓 그러면 다 알죠. 알고 저희 K마켓이 이제 프리미엄화와 차별화인데요. 프리미엄화 전략이라는 것은 저희 K마켓의 매장에 와보면은 벽화가 있습니다. 천장 밑에 벽화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고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화가들이 직접 올라가서 그 벽화에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화가들이 직접 화가들이 직접 붓으로 며칠 걸려서 그림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K마켓 벽면에 있는 로고라든가 글씨체도 모두가 붓으로 하나씩 스크린을 해서 쭉 프린트한 게 아니라 전부 이 붓으로 다 이 페인팅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거는 인류 정신이죠. K마켓 인류 정신, 남들이 흉내 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고, 또는 보통 우리 같은 중소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벽면 성반 위에는
보통 뭐 라면이라든가 까자 박스들 적재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룸의 공간을 이제 줄이면서 비용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 그림으로 장식하고 해서 고객에게 우리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질도 높이고 고객의 품격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베트남의 유통 문화를 바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매장 보면 형광등으로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된 뭐 경남 있는 K마트 정도인데요. 그건 오래된 매장이라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기가 뭐 하려면 한 달씩 걸리니까요. 이런 거 손대기 어려서 그렇지만 기존 지금 신규 매장들은 전부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식 또 장은 원목으로 치장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런 매장을 꾸미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100대 브랜드 선정에 아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K마켓 고상구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나와의 김선환이었습니다.